유시민다씨 문해주의 시 코너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시인데 제가 드리고자 제가 고민하는 내용들이 이 짧은 글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안심을 모시고 횡설수설 하더라도 나중에 그때 이 문제를 이런 사람이 와서 도시 간척 이야기를 했다. 도시 간척이라는 그 단어, 그 개념, 그 상상력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저는 할 일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시 간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시에 땅을 만들자는 땅. 지금 뭐 각 지자체에서 서울도 그렇고 마을 가꾸기 사업들이 열심히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 정도를 가지고는 어떤 시범 사업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시의 땅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다 나와 있기도 하고요. 저는 뭐 텃밭이나 마을이 왜 중요하냐? 저 나름대로는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장소. 커뮤니티 아트라는 말도 있고 뭐 공동체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마을도 공동체죠. 저는 이 장소를 만드는 것이 마을 가꾸기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소다운 장소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저는 그 진정한 의미의 또 지속성이 있는 공동체는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경제 논리, 또 하나는 교육 논리에 따라서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일산에 사는 사람 대부분, 또 서울, 수도권 2천만 명의 저는 90% 이상이 주민이 아닌 주민이 아니고 세입자, 또 부동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제적 주체일 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살면서 5년, 10년 뒤를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생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마을을 바꾸어서 거기에 장소성을 회복시키고 강화시키자. 이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도 저는 이런 추억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보다 그곳에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는 거기가 마을도 생기고 이웃도 생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장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올 지난 4월인가 6월에 도시농업진흥법인가가 시행되고 발효가 됐어요. 대단히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다행스러운 것이죠. 또 하나는 올 12월에 이제 협동조합을 훨씬 더 손쉽게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법이 이제 또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을 우리 시민 유치원들이 잘 활용하면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도시의 장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도시농업진흥법은 상당히 소극적일 거예요. 제가 사회적 자본, 소위 인프라, 도로나 공원이나 광장이나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개인화하지 사유화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하늘이 보이는 모든 것이 저는 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보이는 모든 것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적 영역들을 저는 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념에 의해서 이급체제의 가장 큰 피해자고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데가 여기잖아요. 아직도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념의 마지막 그리고 생태 환경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보면 저는 근대 산업 문명의 마지막이 종착점이 여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즐겨 쓰는 표현 중에
우리가 최후의 인간이 될 것이냐 아니면 최초의 인간이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좋은 꿈을 꾸면 우리가 최초의 인간이 되는 거고 이 꿈 꾸기에 실패하면 우리는 최후의 인간이 되는 거겠죠. 최후의. 제가 이 도시 농업을 해야 하고 또 도시를 시골로 만들어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곳곳에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대단한 비관주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구의 폭발이든 뭐 에너지 고갈이든 뭐 식량의 고갈이든 아니면 지금 뭐 핵발전소 또는 핵무기에 뭐 어떻게 되든 그래서 우리가 급작스럽게 광범위하게 이제 인간의 마지막 순간에 봉착했을 때 저는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있는 바탕 위에서 우리는 인간답게 멸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소에 대한 감수는 어떻게 키울 것이다. 결국 이제 교육의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정기적으로 땅과 만나게 하는 그런 뭐 감성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게 최고겠죠. 그걸 기다리려면 뭐 정권이 몇 번 바꿔야 될 것 같고 저는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것이 시 읽기입니다. 시. 굳이 뭐 산에 가지 않아도 강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시를 한두 편씩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관계를 다시 보게 됩니다. 나와 가족, 나와 타인, 나와 사물, 나와 어떤 환경, 나와 다른 생명, 나와 땅 이런 것들을 그 감수성이 없으면 볼 수가 없죠. 저는 그동안 뭐 올해로 시를 30년째 써봤지만 누구한테 뭐 시 읽어라, 시를 써야 사람이 이런 얘기 거의 안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써봐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뒤늦게 학교에 가서 전공이 그걸 할 수 없이 시를 가르치다 보니까 시를 읽고 쓰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평안북도에 있는 지명 이름을 지명. 사리원, 조치원 할 때 그 원점. 아주 뭐 짧은 순간 그냥 선명한 하나의 사진 같은 시인데요. 이 겨울 어느 날 이른 아침에 8원이라는 지명에 이제 승합 자동차가 온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1930년대 중반입니다. 승합차가 왔는데 카메라로 비유하면 이해가 쉽다. 카메라가 버스 안에 있습니다. 버스 뒤쪽에. 근데 이게 뭐 아주 초록색 한복을 입은 10살 정도 계집아이가 올라타는 거예요. 근데 뭐 손등이 다 밥구랑처럼 터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8월에 있다가 묘양산 지나서 자성과 어디 사는 삼촌네 집으로 가는. 근데 카메라가 창밖으로 보여줘요. 그때 내지인 주재소장이라고 해요. 파출소. 일본 사람 파출소장하고 계집애 둘이 이제 배웅을 하요. 둘이 울어. 차 안에 있는 계집아이도 울고 배웅을 나고 있는데 시가 딱 거기서 바뀌어요. 그걸 지켜보는 한 남자도 눈을 씻는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사명이 상상으로 이루어져요. 저 아이가 이렇게 추운 날에도 뭐 아이 목욕을 하고 이렇게 찬 물에도 걸레를 쳤을 것이다. 딱 끝나요. 그래서 저는 이 시를 고등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으냐 하면 다 저와 비슷한 느낌을 가져요. 저는 이 시를 혼자 읽을 땐 눈꽃이 좀 시큰해집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아주 냉정한 시입니다. 어린아이가 올라타고 어린아이 손등을 보고 헤어지는 장면인데 차 안에 있던 한 남자가 눈을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상하는 거예요. 아, 저 아이가 저 파출소장 집에서 신문사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추운 날에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시가 저는 왜 중요하냐면 거기서 한 남자와 그 계집 아이 사이에 오고 가는 교감이에요. 그 버스에 먼저 타고 있던 그 남자가 그 전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해서 잠을 잤거나 아니면 뭐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 아이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죠. 그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남자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남자의 감수성이 무디였다면 아, 저 아이가 이런 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런 상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를 통해서 늘 강조하는 이야기는 감수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감수성.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5가지 감각의 채널을 통해서 외부를 받아들이는 이 능력이 바로 상상력이다. 장소에 대한 감수성을 우선은 시를 통해서 키우고 또 음식을 통해서 키울 수 있다면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계신 작업들 또 지향하고 있는 어떤 그 그림들이 훨씬 더 확대되고 심화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